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행정학 대표 강사 이명훈입니다.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방문각에서 7, 9급 행정학을 전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에 과목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개편 학습법과 관련해서 수험 행정학의 트렌드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학 자체가 선택 과목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통 기출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출제하거나 또는 약간 기출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하거나 또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정학 자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이전에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때도 행정은 되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9급 문제 같은 경우에. 7급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출 지문을 반복적으로 출제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지문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해 중심으로 심도 있게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난이도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9급은 예전에는 난이도 상해 문제가 한두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 수업을 듣는 분들은 90점, 95점 이렇게 맞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해 문제가 한 두세 문제에서 또는 네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출 지문을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7급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과목에 4과목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4과목을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과목들의 변별력이 확 올라갈 겁니다. 행정법, 행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헌법도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거하고 과거와 똑같이 준비하는 거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시고 학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학습법과 관련해서 보면 첫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못하시는 분일수록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애울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학은 양도 많고 애울 것도 많고 지겨운 학문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암기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중심으로 이해를 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는 거하고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해 중심의 학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형된 문제에 대한 대응이에요. 변형된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 중심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중심으로 하려고 해야지 암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행정학의 문제의 출제 방식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행정학은 비교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행정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행정학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면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정치행정 이론론과 비교해서 출제하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 거버넌스와 비교해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표로 정리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표.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나 또 대학 교수들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표로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교재에서도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눈여겨서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꼭 비교를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게 기출문제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공부된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병행해서 학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기출문제와 병행하는 학습이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을 설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혀줘요. 내가 평면적으로 글로 이렇게 쭉 내용을 읽은 거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어디에서 많이 쓰겠어요?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내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잡혀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을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확인됐다면 그 부분들을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들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문제와 함께 학습하는 이런 습관이 들어져야 됩니다. 가장 잘못된 공부 방식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강의 이런 걸 개강하면 그때 이제 기출문제 수업 듣고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듣더라도 이것은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이지 여기서부터 계속 기출문제를 연습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3일 누적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누적학습은 어떤 걸 우리가 3일 누적학습이라 그러냐면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하겠죠. 그리고 내일 또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전날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당일 복습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셔야 되죠. 그러면 이 파트는 벌써 2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시간을 많이 갖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당일날 복습 이건 1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그리고 복습을 끝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전날 복습, 그러니까 이날 했던 거 복습을 할 때는 여기 한 10분 정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줄쳐진 부분 보고 내가 만일 여기서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 파트와 관련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당일 학습 1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일째가 되면 여기서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전전날 복습하고 그리고 전날 복습하고 그리고 당일 복습하고 그럼 여기 10분, 그 다음에 여기 10분, 여기 1시간. 그러면 총 1시간 20분 걸리는 거잖아요. 1시간 30분 정도로 딱 맞춰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4일째가 되면 어떡하냐? 4일째가 되면 이걸 띄어요. 어차피 이건 3번 정도 본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3일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이거 띄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번 봐지는 거예요? 3번이 봐지는 거잖아요. 암기를 자꾸 깜비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지 그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3일 누적 학습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공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수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 입문 강의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수험행정학에 눈을 뜨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야 되는 거냐면 초시생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주로 뭘 하냐면 큰 틀을 갖춰주는 겁니다. 행정학이라는 게 구조가 이렇다 이렇게 요 정도 뼈대에 이렇게 설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론 완성이 있는데 이게 심화강의입니다.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뼈대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내용들을 쭉 이렇게 채워나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론 심화강의입니다. 여기를 빼곡하게 다 채워야 돼요. 지식을. 다 여기에 구체적인 이 틀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전부 다 채워나가는 강의가 이론 심화강의인데 N수생들이든 초시생은 이론 입문부터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초시생 아닌 N수생들은 이걸 들을 필요는 없고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N수생들. 특히 N수생들 중에서도 내가 행정학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요, N수생 중에서도 내가 실력이 좀 된다. 내가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고 나는 작년에 행정학 공부 많이 했다. 그럼 이것도 안 들어도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여기 행정학의 핵강의인데 이 행정학 핵강의를 선생님 자세히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면 여기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책으로 보면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00페이지 안에 이 1000페이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약서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 이 300페이지짜리 이걸 달달달 하면 무조건 95점에서 100점 나옵니다.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한테 지금 선생님 카페로 쪽지가 벌써 9개나 도착했어요. 근데 그 9개 보면 다 95점 100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고마워하는 게 이거예요. 행자학의 핵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시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시생은 그 다음에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N수생 중에서도 성적이 조금 낮은 분들, 난 자신이 없다, 행자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작년에 꼭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항상 시험 보니까 85점에서 90점 정도는 나오는데 내가 시험 떨어졌다. 그럼 여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작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보통 11월 달에 개강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시생이든 N시생이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든 성적이 좀 미진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기출문제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 다음 단원별 예상문제집이 있는데 선생님이 또 이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단원별 예상문제집이 매년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865제, 이거는 한 3년 전에 냈던 거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추가돼서 900제, 또 이제 문제가 추가돼서 950제 이렇게 가서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단원별 예상문제집 950제, 이렇게, 지금 이제 아마 930제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적중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분들 또는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고도 선생님 문제집을 구매해서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이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이건 항상 제가 매년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고 나면 이거 내 문제집에 몇 페이지에 적중했는지 이걸 찾아가지고 이게 수험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거의 95%에서 100%입니다. 100%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0%인 경우가. 여기 예상 문제에서 선생님이 다뤘던 주제 그리고 선생님이 다뤘던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출제위원들하고 같이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위원들하고 같이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이미 만들었던 문제의 풀에서 이제 지문들을 따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중률이 대단히 높고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2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하게 해가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어디다 내놔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강의이고 교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참조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해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적중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항수가 적죠. 이건 보통 이제 12회로 돼 있으니까 20문제로 돼 있으면 240문제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양이 많죠. 그러니까 950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거고 저 문제들만 완벽하게 소화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는데 마무리 특강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행정학의 핵을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거의 랩식으로 이렇게 쭉 중요한 부분만 찝어주고 가는 건데 이것도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훑고 가야 되는데 그 훑는 걸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르게 30일 만에 끝나는 단기 특강인데 행정학의 핵책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전체적인 선생님의 커리큘럼이고 그 외로 이제 특강들이 있습니다. 특강은 이 지방자치론 특강은 7급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고 특히 지방직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무행정 특강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정학 중에서 어려워하는 게 재무행정 특강이에요. 재무행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보통 무료로 이제 재무행정 특강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재무행정을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1월달이나 2월달 정도에 재무행정 특강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이것도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이걸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재무행정이 워낙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강의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든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때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때 들었다가 자기가 또 이 내용을 책으로 보고 기출문제로 보고 나서 다시 이걸 듣잖아요. 그러면 뭔가 확 머리가 뚫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이때 들었을 때의 느낌하고 이때 들었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관련된 것도 딱 하다가 다시 재무행정 특강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됐던 것이 탁 뚫리는 이런 상쾌함을 느끼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자신 있어지고 실제 잘 맞추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행정 특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AI 확인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로 OX 노트입니다. OX 노트. 그러니까 OX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특강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있는데요. 최신 행정 법령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보통은 3월 달이나 이렇게 개설을 해요. 2월 달 아니면 3월 달에 개설하는데 행정학은 법령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법령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법령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법령은 계속 수시로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마지막에 개정된 법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개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법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법령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강까지도 쭉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1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95점 100점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쭉 수많은 합격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직 9급이 끝나고 나서도 뭐 어떤 친구들이 지금 메일을 보내냐면 이 커트라인이 이 정도라면 요 정도에 있는 애들이 메일을 보내요.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지금 메일 안 보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주로 메일이 오고 그리고 지금 뭐 9명 온 애들은 대부분 다 이 고득점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보다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합격을 자신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